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여러가지 힘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밀거나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고요. 자석은 자기력이라고 하고, 접촉면의 마찰로 인해 운동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마찰력이고요. 탄성을 가진 물체는 변형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한다가 아니라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그러니까 늘어나면 줄어들려고 하고요. 줄어들면 늘어나려고 하고,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고, 들고 있는 물체를 놓으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진다. 맞죠? 답은 4번 하시면 되네. 그 다음에 2번 무게와 질량에 대한 설명. 무게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중력의 크기입니다.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 그러니까 힘이니까 단위를 뉴턴 단위로 쓰는 겁니다. 무게는 물질 고유의 물질의 고유의 양이야. 고유의 양. 킬로그램 단위로 쓰는 건데,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 이거 맞는 이야기고, 달에서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보다 같은 물체를 지구에서 측정한 질량이 더 크다. 질량은 같은 거예요. 더 큰 게 아니라 같은 거고요. 무게는 지구에서 측정하는 게 더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기억력은 지구에서의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무게는 지구에서 더 많이 나가. 6배 더 많이 나갑니다. 지구는 달보다 중력이 6배 더 큽니다.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 봤고요. 일반적으로 중력은 극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거 왜 맞냐면 극이 더 반지름이 작아요. 극반지름이 더 작습니다. 적도 반지름이 더 길어. 그래가지고 극에서 무게 재는 게 좀 더 나가요. 더 나가. 왜냐면 가까우면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도 반지름이 조금 길어요. 한 20km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더 덜 나가요. 중력은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가 맞아요. 자, 인공위성과 달이 각각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은 달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맞죠? 이거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얘가 돌고 있는 거고, 안 잡아당기면 얘 슉 날아갑니다. 다른 그 접선 방향으로.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다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네요. 그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져야 돼.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려고 이렇게 엄청 크게 그려놨지만, 어찌됐건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사과는 지구를 가방향으로 당기고 있다. 아니죠. 이거는 지구가 사과를 가방향으로 당기고, 사과는 지구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사과는 지구를 가방향 반대입니다. 반대. 가방향 반대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사과가 지면에 떨어지면 지구는 사과를 당기지 않는다. 아니죠.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거니까. 당기고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죠.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공이 A, B, C, D 각각 지점이 있을 때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항상 아래쪽 방향이에요. 움직이는 건 이쪽 방향이어도 중력은 아래쪽 방향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 내가 던졌어 위로. 그래도 중력은 아래로 연직 방향을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방향이 중력 방향이 아니고,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 거 방향이고, 운동 방향이고, 중력의 방향은 항상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운동 방향은 운동 방향대로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겁니다.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정 장소에 따라 변해요. 아까 적도랑 극지방 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정거장 이러면은 중력의 크기가 0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엄밀하게 따지자면 사실은 0은 아닌데, 그 원심력이랑 중력이랑 같아져 가지고 그 중력의 크기가 0이 되는 건데요. 하여튼 그렇긴 하고,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고,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보다 작습니다. 6분의 1 정도로 작다. 작다.
작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자, 중력의 크기는 물체 질량에 비례한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F는 MA라고 해서 힘에 관한 식이 있는데, 이 G는 이제 중력을 나타낼 때는 G라고 쓰거든요.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 이거는 상수야, 상수. 중력 가속도 상수예요. 9.8 보통 9.8이죠.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량이야, M이 질량입니다. 질량이랑 힘의 크기랑 비례 관계 있으니까 질량이 크면은 중력도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질량이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9.8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1kg에 9.8의 가속도를 갖게 되면은 힘은 9.8N이 되는 겁니다. 그쵸? 1kg에 해당하는 힘은 9.8N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속력이 점점 이렇게 일정하게 느려졌네. 그쵸? 브레이크를 잡아서 정지하기까지 10초 동안의 이동 거리는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이 시간이잖아요. 밑면의 넓이가 이동 거리야. 밑면의 넓이가 이동 거리.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8. 그러면 얘가 54에 540m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 꼭 아셔야 되고, 기울기는 이 기울기는 가속도야. 가속도. 기울기는 가속도.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넓이는 이동거리. 넓이는 이동거리. 그 다음에 직선 운동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속도의 크기, 그 가속도 기울기 구할 줄 아셔야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근데 시간이 10초 동안에 빵이 됐잖아요. 그죠? 0에서 마이너스 108 빼면은 속도 변화량이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마이너스 10.8m/s 제곱이 나오는데, 마이너스의 의미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했다, 뭐 그런 뜻이고, 반대 방향으로. 근데 크기를 물어보면 그냥 10.8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여기 크기 이렇게 물어보잖아.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10.8. 10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야지 속도 변화량이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10.8m/s 제곱이잖아.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10.8이고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의 반대 방향이라는 소리예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점점 줄어들었으니까 속도가. 크기를 물어보니까 10.8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9번 손으로 잡고 있던 질량 5kg인 공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자유낙하 하는 거죠. 자유낙하. 자유낙하를 하는 겁니다. 그럼 0.1초 지났을 때는 4.9cm, 이제 여기서부터 4.9cm 내려갔고요. 0.2초 때는 19.6이고, 이런 걸 근데 자꾸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런 거 수행평가 나오기도 합니다. 구간 속력이 0.1초 동안에 0에서 4.9cm 이동했으니까 4.9cm 이동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구간의 속력은 위아래 10 곱하면 되니까 49cm/s. 49cm/s. 알겠어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요 구간의 시간은 얼마야? 시간 0.1에서 0.2초 사이 시간 간격 얼마예요? 0.1이죠? 0.1초 동안에 요 위치에서 요 위치로 갔으니까 거리는 여기서 요거 빼야죠. 19.6에서 4.9 빼야죠. 이동거리 7이고 요거 8이니까
14.7이야. 14.7 cm를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얼마야? 147 cm/s. 147만 써도 되네. 맞죠? 이거 아직 미터로 안 고쳤습니다. 아무튼 이 상태이고, 여기는 얼마야? 0.1초 동안에 얼마 이동한 거예요? 19.6에 있던 애가 44.1로 이동했잖아요. 위치가 4, 5, 3, 1, 4, 3, 2 이렇게 되네요. 24.5. 그럼 여기는 요 구간은 얼마예요? 245 cm/s.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계산하시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 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요 구간과 요 구간의 시간 차이는 얼마겠어요? 0.1 차이 나는 거예요. 0.1 차이.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 그럼 여기는 0.1초 동안에 얘에서 얘를 빼야지. 얘에서 얘를. 그래야지 속도 변화량이 나오지. 빼야죠. 8, 3, 6, 98 cm/s. 위아래 10 곱해서 980 cm/s 제곱. 그럼 요 구간도 해보면 시간 간격이 얼마죠? 이 구간과 구간에서 시간 간격 0.1이에요. 0.1초 동안에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거니까 나중에서 처음 값을 빼야지 속도 변화량이 나옵니다. 8, 3, 6, 9, 여기도 98 cm/s. 그러면 이거는 얼마? 여기 980 cm/s 제곱. 니은하고 디귿하고 가속도가 어때요? 가속도가 같죠? 가속도 같잖아. 속도 변화량이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같잖아. 그러니까 중력과 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거야. 중력과 속도가 같다. 근데 이거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치려면은 소수점 두 개를 왼쪽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얼마? 결국에 이거 얼마예요? 9.8m/s 제곱이고 얘도 9.8m/s 제곱이고. 이거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정의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꾸 연습을 해야지 늘어나는 건데, 빼기하고 나누기 하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센티미터를 미터로 전환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거 알아보는 그런 실험이긴 해.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거는 이제 147 cm/s 들어가야 되고, 공의 무게가 얼마냐? 공이 5kg이래. 5kg이니까 무게는 어떻게 하면 돼? 무게는 9.8 곱하면 되지. 5 곱하기 9.8 하면 돼. 그럼 49N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의 값은 니은의 값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 같은 거예요. 중력과 속도 일정한 거예요. 중력과 속도 일정한 거예요. 9.8 일정한 거예요. 떨어지는 동안에.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거. 힘의 크기가 내려가는 동안에 F는 ma이고 A는 m분의 F니까 얘가 일정하려면 힘이 일정해야 되는 거야.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아서 낙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상 보면은 막 점점 빨라지니까 힘이 점점 세지는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거는 시간당 이동거리가 커지는 거고, 속도 변화량, 가속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야. 공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한다. 맞죠? 속력이 일정하다가 아니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예? 이게 이제 등 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하다. 등 가속도 운동이지. 일정하게 증가한다. 등 가속도 운동. 니은 니은. 예, 답 2번. 자꾸 말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대충 하다 보면 맞는 것 같고 막 엄청 헷갈려 해가지고 틀리는데, 문제 풀면서 자꾸 말을 해보셔야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자, 얘는 A는 자유낙하를 했다. 그냥 떨어뜨리는 겁니다. 얘는 던졌다. 그런데 연직 방향으로는 둘 다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하기 때문에, 얘 떨어지는 동안에 얘 이만큼 가서 떨어지고, 떨어지는 동안에 이만큼 가서 떨어지고, 이러면서 바닥에 동시에 닿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가 받는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가속도의 크기는 같죠. 일단 같다라고 해놓고, 같고, B가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초보다 길다. 근데 얘는 뭐라고 되지? 지금 A가 바닥에 걸리는데 5초 걸렸지. 5초. 얘는 직선으로 떨어져, 얘는 곡선으로 떨어지니까 얘가 늦게 떨어질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연직 방향은 동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얘가 동시에. 그래서 5초보다 길다 아니고, 자, 공 B의 수평 방향 속도를 증가시키면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길어진다 아니고, 수평 방향 속도를 증가시키면 멀리 가가지고 바닥에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 속도가 증가하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수평 방향 거리가 멀어지니까 멀리 가서 떨어지는 건데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답 1번. 답 1번 하시면 됩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 대한 설명이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수평 방향은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원래 운동 상태 유지하는 겁니다.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합니다. 등 가속도. 그게 이제 자유낙하죠. 자유낙하.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더 빠른 속력으로 던지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증가할 것 같죠. 왠지 높이만 같으면 같은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수평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던져도, 뭐 아무리는 아니지, 아무리는. 왜냐면 그 지구에 공률이 있으니까. 하여튼 웬만큼 빠르게 던지면은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웬만큼 빠르게 던지면 똑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엄청 빠르게 던지면 지구 주위를 돌긴 하는데, 어느 정도 빠르게 던지면은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2번이고요. 12번에 이게 그 중력과 속도는 질량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구 근처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전부 다 똑같이 9.8m/s 제곱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질량이 무겁다라고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진공 중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없어요.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같이 떨어집니다. 동시에 떨어지고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이게 가속도인데 시간당 속도 변화량 크기, 이게 뭐지? 이게 가속도야. 가속도가 같다. 중력의 크기는, 근데 중력은 쇠구슬이 큰 거야. 쇠구슬이 무거우니까. 쇠구슬이 깃털보다 크다. 중력의 크기는. 답은 5번인데, 그러면 중력이 큰데 왜 늦게 같이 떨어지느냐? A는 n분의 F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2배가 되면 힘도 2배가 돼. 그래서 결국에는 A 값은 동일한 거예요. 질량이 커져도 더 뭐 빨리 떨어지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사과를 가만히 놓아 떨어뜨리는 모습이다. 사과 운동에 대한 설명. 사과의 질량이 클수록 큰 중력을 받는다. 이거는 맞아요. 중력은 큰 건 맞아. 떨어지는 동안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아니야. 가속도는 일정한 거고,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맞아요. 문장을 자꾸 읽으셔야 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는 맞는데,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것도 틀려. 어? 사과의 질량이 커지더라도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같다. 이거 맞아요. 이거 기억 디귿. 질량 크다고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니다. 제발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인데 수평 방향으로 A보다는 B를 더 빠르게 던진 거죠. 그래서 이제 B가 3V고 얘는 2V네.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바닥에 P까지인가요? P를 동시에 지나는 모습이고 나는 수평면에 도달, 그러니까 바닥에 도달하는 거죠.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같은 겁니다. 둘이 높이가 똑같으면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 같은 겁니다. A와 B가 운동하는 동안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은 T보다 짧다 아니고 T랑 같은 거고, 기준선 P를 지날 때 B의 수평방향 속력은 A와 같다. 수평방향은 얘가 더 빠른 거지. 얘가 더 많이. 수평방향 속력은 B가 더 빠른 거예요. B가 더 빠른 거고요. 디귿의 기준점 P를 지날 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와 B가 같으냐. 근데 중력을 비교하시려면 질량을 비교하면 돼. 질량. 근데 어디 써있어? A와 B는 뭐라고 돼? 질량 뭐라고 됐죠? 같다라고 됐잖아. 질량. 그러면은 중력의 크기는 같은 거지. 질량이 같으면 중력은 크기는 같은 겁니다. 자, 지표면에서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자,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속력은 무게와 관계없이 매초 9.8m/s씩 빨라진다. 이게 또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1초 동안에 9.8씩 빨라진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면 중력과 속도가 9.8m/s 제곱이다 이런 소리거든. 그러니까 가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지. 공기 저항의 영향으로 굵은 빗방울이 가는 빗방울보다 낙하 속력이 더 빠르다. 아, 이거 어렵네. 그거는 공기 저항이 있다라는 말이잖아. 그쵸? 공기 저항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굵은 애가 내 생각에는 느릴 것 같은데 공기 저항이 더 크니까 느릴 것 같다. 느릴 것 같아요.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공기 저항이 없으면 같이 떨어질 텐데. 진공 중에서 같은 높이에서 깃털과 세공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 맞죠? 기억 디귿 답 좀 확인할게요. 15번에 기억 디귿 3번. 그쵸? 굵은 빗방울은 오히려 공기 저항이 많기 때문에 낙하 속도가 더 느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굵은 게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잖아. 근데 공기 저항이 있으면 굵은 애가 더 느리게 떨어지는 겁니다. 15번에 아까 3번이었죠? 3번. 그 다음에 16번에 자, 높이가 달라. 그러면은 A가 더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수평방향 도달하는 거리는 똑같네. 그러면 B를 더 빠르게 던진 거예요. B가. A는 시간이 긴데 요만큼 도달해야 되고 얘는 시간이 짧은데 요만큼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A가 더 느리게 던진 거예요. 높이가 높은 애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길기 때문에 A가 B가 더 크다 아니고 크다 맞고 미안. B가 더 크다 맞고 A가 느리게 던진 거예요. 연직 아래 방향의 속도 변화는 가속도를 의미해. 가속도는 같은 거고 시간당 속도 변화 이렇게 써야 된다. 하여튼 시간당 속도 변화겠지. 시간당 속도 변할 거야 아무래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 변화라기보다는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 그 얘기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시간당 속도 변화 얘기하는 것 같은데
A가 받는 힘의 크기와 B가 받는 힘의 크기가 같다. 이게 질량을 보셔야 돼. 질량이 다른이네. 근데 누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건 아니지. 질량이 다른. 보통은 같은 거 많이 주는데 그러면은 질량 큰 애가 중력이 큰 거죠. 힘의 크기가 질량 크기가 큰 거죠. 답 3번일 것 같고 맞나? 16번에 답 좀 확인할게요. 16번에 2번이네. 위에 2번이지. 물체가 이동한 시간이 다르므로 이동거리도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2번이라는 거는 시간당 속도 변화는 아닌 거네. 그러니까 이게 쌤이 좀 짐작해서 풀긴 했는데 속도 변화에는 그치 맞아. 내가 틀렸어요. 니은이 맞고 이게 맞고 일단 이게 0이었다가 여기 떨어질 때까지 얘가 조금 더 많이 변해요. 떨어지는 시간 기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짧으니까 속도가 조금 변해요. 그래서 같은 거 아니고 내가 짐작해서 푼 걸 잘못한 거지. 보통은 이제 시간당 속도 변화를 물어보니까 그냥 같을 거라고 생각한 건데 근데 얘는 이제 시간이 기니까 얘가 속도 변화량이 더 큽니다. A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예요. 답 2번 해주시고 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마찰이 없는 빗면을 아래에서 위로 간대. 아래 이게 보통은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거네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이 느려지는 거죠. 글씨 잘 읽으셔야죠, 그렇죠? 속력이 느려져, 일정하게 느려져. 나중에 정지할 겁니다. 잠깐 정지했다 다시 떨어지겠지만 다고 이동 거리는 처음에 속력이 빨랐을 때가 이동 거리가 더 넓은 거고요. 나중에 이동 거리가 짧아지는 거야. 그러려면은 마처럼 돼야 됩니다. 마처럼. 그러니까 왜냐면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인데 속력이 점점 기울기가 안 가팔아줘야 돼. 이렇게. 속력이 줄어드니까 다마 그러면 되겠네요. 다마 5번 고르시면 되고 이게 엄청 많네. 자, 그 다음에 18번에 5m/s의 속력으로 물체를 던진 모습이다.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5초 후 물체는 지면에 도달하였다. 그러면 이 이동거리는 5초 동안에는 계속 5m/s로 날아가는 거니까 수평 방향은 5m/s로 5초 지나가는 거니까 25m 떨어진 거리에 도달하는 겁니다. 25m. 다음에 뉴턴의 사고 실험이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돼 있죠? 세 공의 질량은 모두 같다. 그러면 중력은 같은 거예요. 중력의 크기 비교하시려면 질량을 비교하시면 돼요. 질량 큰 애가 중력 큰 거고 발산의 속력은 C가 제일 빠른 거죠. C가 멀리 가는 거잖아, 그렇죠? CBA 순입니다. CBA 4번 답이네. 4번. 중력의 크기는 질량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질량이 같으면은 중력의 크기 같은 거예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빗면을 굴러 내려가는 공, 이 맞아요. 왜냐면 물론 이제 9.8m/s 제곱의 가속도를 갖지는 않지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이 빗면이 물론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한 빗면이겠지. 하여튼 이렇게 내려갈 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거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등가속도 운동 한다라는 거고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사람은 등속 운동이죠. 등속 운동. 속도가 일정한 거. 자, 놀이기구 아래로 떨어지는 놀이기구 뭐 이렇게 자이로드럼 뭐 이런 거 말하는 거네. 이런 거 등가속도 운동이죠. 떨어지는 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고 스키장 리프트 등속 운동이 등속 운동. 스키장 리프트도 등속 운동. 이렇게 4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살을 쏘는데 연지가 중력만 받아서 운동하는데 화살은 수평 방향으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한다. 아니고 수평은 이제 속도가 일정 등속 운동. 연직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한다. 그거 맞죠? 예,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고. 공을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연직 방향으로 중력 작용,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해되고. 또 있네. 자, 중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지구 중심으로 향하고 끌어당기는 힘이고 뿌리가 아래 방향으로 자라나는 거 중력 때문에 그런 거긴 맞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물체가 질량이 큰 물체보다 더 큰 중력을 받는다. 아니죠. 질량이 작은 물체는 중력이 작죠. 4번. 기권에서 공기가 낮은 고도에 밀집된 이유. 맞죠. 중력 때문에 낮은 고도의 공기가 밀집되어 있고요. 중력이 없어지면 벌어지는 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겠네. 비어있다. 옳지 않은 거. 없어지면은 비어있냐. 있으니까 비어있는 거죠. 왜냐면 날아다니려면 가벼워야 되잖아요. 근데 촛불의 모양이 둥글다. 이거는 이제 둥글어. 원래 촛불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근데 우주정거장에서 촛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왜냐면 이게 가벼워진 애들이, 밀도가 작은 애들이 주변보다 밀도가 작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고 무겁고의 구분이 있는 건데, 이거는 우주정거장에서는 가볍고 무겁고가 구분이 없어.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입자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밀도가 작아져도 옆에 있는 애랑 옆에 밀도 큰 애랑 그냥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모양이 둥그러집니다. 진짜로. 기린의 혈압이 낮아진다. 기린의 혈압이 이제 머리까지, 두뇌까지, 기린이 키가 크잖아요. 얘를 피를 올려보내려면 압력이 되게 세야 돼. 중력이 작으면 혈압이 높을 필요가 없죠. 낮아진다. 사람의 속이 메스꺼워진다. 이거는 뭘 말할까? 이거는 속이 메스꺼워진다. 뭐 어지럼증 느끼고 이래서 그런 건가?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하여튼 비어있지 않아요. 중력이 없어지면은 중력이 있으니까 새 뼈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중력이 크면은 이제 잘 날아다닐 수 없으니까 23번에는 2번 답이 맞고, 그 다음에 소독 꼭지를 조금만 열고 수돗물이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선생님들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쓱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그럼 초반에는 좀 붙어 있는데 나중에는 얘가 이렇게 똑똑 떨어지고 점점 거리가 멀어져, 이렇게.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돗물의 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서로 같고요. 낙하를 할수록 속력이 빨라지고요. 근데 좁은 단면적을 지날 때 유속이 빨라지므로 물줄기는 아래로 갈수록 좁아진다. 요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좁아진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네. 아래로 갈수록 좁아진다. 답 3번.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중력과 관련이 있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대기 해수수나 중력이랑 관계 있습니다. 바람 불고 이런 거 중력이 있어야지 지금 바람 붑니다. 왜냐면 이제 뭐 공기들 간의 밀도차 이런 게 저기압, 고기압 이런 게 발생해야 되거든요. 유수와 빙하에 의한 지표의 변화, 이거 됩니다. 유수는 흐르는 물인데 물이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게 있잖아요. 그 흘러가면서 지표를 변화시키고, 빙하도 마찬가지야. 빙하도 고체긴 해도 중력 때문에 아래로 가면서 이게 지형을 변화시킵니다. 지표 변화시켜요.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전정기관,
맞는데 이 전정기관은 이제 귀 안에 이제 뭐 이렇게 있죠. 고막이 있고 뭐 요 정도 있죠. 이렇게 반고리가 뭐 이렇게 있고. 아무튼 전정기관에는 이제 작은 털들이 있어요. 손모라고 하는. 그 안에 이석이라고 해서 돌멩이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기울이잖아. 그럼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자꾸 건드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울어진 걸 감지하는 기관이죠. 근데 이게 중력이 없으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죠. 네, 그 답은 5번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